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무슨 희망 하나 다시지 뭐. 저 만들죠. 뭐 앞으로 뭐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김용남은 어떤 희망인지. 자, 지금 대선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아주 바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막 광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의원은? 일정과 관련된 행보는 뭐 특이할 거는 없어 보이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선에 출마하는 정치인 광주 가면 당연히 5.18 묘역 방문하는 거고 또 봉사 일정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산에서 이제 환경미화 활동을 했는데요. 네. 그거는 의례적으로 뭐 선거 다가오면 하는 거라 일정에 있어서의 특이점은 안 보이고 네. 두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윤석열 후보는 지금 무소속 후보로 뛰고 있는 거고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 신분에서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펼쳐가고 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구세주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렇죠. 뭐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발표 이후에 또 번복해갖고 발등을 계속 찍었죠.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수세에 몰려 있었는데 네. 그게 지난주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격적으로 입당을 하면서 네. 거의 그게 사라졌잖아요. 그게.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으로서의 자체 주자들이 이제 모여드는 원외에 있던 그 당 외에 있던 주자들이 모여드는 형국이 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수세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후보죠. 네. 근데 정치인 특히 대권 후보의 일정은 그게 곧 정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후보가 광주에 가고 뭐 이런 거는 그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뭐에 관심이 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쪽은 일정 관리를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 도쿄 올림픽에 가는 선수들을 배웅하러 나갔다라는 보도가 났어요.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안 갔다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랬죠? 이건 내부 캠프가 아직 조금 어수선하다는 반증이라 예. 뭐 이걸 가지고 뭐 상대에서 뭐 비판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좀 이게 어수선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일정 관리는 촘촘해야 하지만 좀 정확해야 된다. 안 그러면 후보가 좀 이게 오히려 플러스 되려고 하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두 분의 결정적 차이는 입당과 비입당인 거니까요. 네. 일단 입당하면 국민의힘 사람이 되는 거고 입당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는 아직은 국민의당 사람이 아닌 거고 행보를 보면 뭐 이게 제3지대를 생각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김영환 전 의원. 그분은 뭐 굉장히 여러 번 당을 옮겼다는 느낌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예. 네, 그분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그게 뭐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그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전 의원이 최재형 그 후보 측에 간 거와 비교했을 때는 뭐 시너지 효과가 크지는 않겠는데. 그 김영우 전 의원은 어쨌든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네. 국민의힘 소속이라. 근데 이 이미지가 좋은 분에 속하죠. 뭐 그러니까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의원님. 아니 얼마 전에 저 19대 국회 후반부에 국회의장을 하셨던 정의화 네. 의장님이 장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그 글을 돌렸죠. 몬톡으로 해서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만 돌린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상당히 길게 해서 이렇게 돌리셨던데, 그러니까 그쪽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당내에도 누구 뭐 이렇게 이름들이 거론이 되던데 기존의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소위 대권 주자들이 크게 경쟁력이 없는 주자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갓 입당을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언젠가는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지금 당 밖의 대권 주자들이 거의 이제 흥행을 이끌어 나가는 구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내 인사들도 그 주자들 쪽으로 모여들면서 서로 세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김성수님께서 재선의 희망 김용남 나왔습니다. 재선의 희망 좋네요. 좋아요. 재선의 희망 더 원합니다. 네. 네, 조금 더 근데 원합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19대 때 국회의장 하셨잖아요. 저희가 보기엔 보수적 합리주의자의 대명사였죠. 네.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사실 필리버스터를 허용해 준 의장이세요. 예. 그래서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 필리버스터 하는 걸 허용했다는 건 이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니고 그 후로 필리버스터가 이제 자리 잡게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우 전 의원이나 정의화 전 국회의장 같은 분들이 최재형 전 원장을 지지하는 것은 최재형 원장한테 플러스죠. 그러나 여전히 저는 감사원장 그만두시고 임기 중에 네. 대권 나가는 건 성급하셨다. 그리고 이건 공직자 윤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최재형의 상승세가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윤 전 총장한테는 지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도 미묘하게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세게 비판적 사설을 실었어요. 윤 전 총장 미천다 빨리 드러난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김용남 의원님 어찌 보셨어요? 뭐 올려놓고 흔드는 게 언론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언론을 심심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기사거리를 계속 소위 얘기하는 떼거리를 계속 제공해 줘야 되는데 네.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일정이나 그 TV 화면 속에 잡히는 모습이 너무 단조로워요. 네. 왜냐하면 뭐 그 야권 인사가 됐던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중도 쪽 인사가 됐던 만나서 식당 같은 데서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사진 찍거나 거의 그런 모습이 보여주죠.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상대 쪽에 건너편에 있는 인물만 계속 바뀌는 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심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기사를 쓸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쪽에 단점이나 이런 걸 찾는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사설도 그걸 네.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가 부족하다. 예. 예, 근데 그 거리가 부정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만 해도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신문이 네. 동시에 윤석열 전 총장과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 네.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단순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김영란법이 2016년 이후에 실행됐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 관련한 골프 접대 향응 의혹에 대해서 10년을 기준으로 딱 강조를 했어요. 10년 이전에 만난 적이 있다.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고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건 이제 법적인 그 선을 긋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두 언론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언론들도 앞다투어 후속 보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팩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가 부정적인 것들이 장모의 법정 구속, 네. 그리고 아내의 논문 표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예. 그리고 오늘 나온 그 특정 기업으로부터의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느냐 여부. 네.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조남욱 전 회장의 캘린더, 일정 캘린더에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등장했다. 요거는 오마이뉴스 한겨레 신문이 공통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뭐 큰 파장 없이 묻힐 것 같아요. 하필 보도한 매체가 한겨레가 이제 가장 먼저 보도를 했는데 네. 2년쯤 전인가요? 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윤중천 씨 뭐 별장에서 접대받았다고 일면 톱으로 썼다가 나중에 그게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사실인 게 밝혀져 갖고 일면에 또 크게 사과문도 게재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조 회장의 탁상 달력이라는 게 네. 10년 전 달력이잖아요. 만 네. 10년 전 2011년도 탁상 달력인데 그게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도 이상한데 글씨가 그 나이든 남자의 글씨체가 아니에요. 누가 글씨체까지 적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김영남 의원님 글씨체까지 확인하셨어요? 아니 그 사진에 뜨던데 네. 그 글씨 자체가 여성 글씨체예요. 그러니까 누구 달력인지도 모르는 거고. 아니 비서가 비서가 작성할 수 비서가 있습니다. 회장의 자기 그 근데 사장의 기사가 그러면은 네. 그 비서 탁상 달력이라고 나왔어요? 그거 아니던데?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근거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무슨 2007년도 15년 전 선물 명단이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뭐 농산물 같은 거 보낸 적이 있다는 건데 사실 확인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니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과 상자 받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 그러니까 우선은 그 캘린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네. 거기에 아내와 장모와 예. 그리고 이 삼부토군 전 회장뿐만 아니라 문제 그 스님, 그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돼 있는 그 스님 뿐만 아니라 뭐 황모 사장이라는 강릉 소주에 있는 등등 그 등장하는 인물 자체가 지금 한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캘린더를 접했을 때 언론이 충분히 취재할 수 있고 보도할 만하죠. 그게 앞으로 결론적으로 김용남 전 의원님 말씀대로 뭐 별게 아닌 게 될지 아니면 그로부터 고구마 줄기가 엮어질지는 지금 많은 언론이 취재에 들어갔다고 하니 뭐 후속 보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쪽 그 유튜브에서 미리 띄워놓고 또 그걸 뒷받침하는 기사를 한겨레 쪽에서 쓴 거군요. 그러니까. 열린공감 TV라는 곳에서 지금 굉장히 그 정대택 씨라는 최은순 씨와 오랫동안 여러 소송을 같이 해왔던 그래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전 동업자입니다. 네, 둘이 동업을 했었죠. 네. 그분의 인터뷰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선거 그런데 때 그 되면 그런 내용과 기획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긴 하죠. 그건 오래된 얘기인데. 자, 여권으로 가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또 올림픽 때문에 여권에선 경선을 5주 연기해서 10월 10일 날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주에 얘기되어진 바 예상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권에서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한 공방 좀 거칠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김영남 의원님? 그냥 앉아서 보고는 있는데요. 네. 그 경선 일정을 연기하기로 한 거는 전략적으로는 민주당이 잘한 선택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그 신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여성분들도 좋아하고 뭐 남성들도 이제 뭐 핸드백이 됐던 구두가 됐던 신상품의 줄임말 신상. 네. 근데 신상이 정치권만큼 각광받는 분야가 없는 없죠, 것 같아요. 맞죠. 항상 신상이야 여기. 새 얼굴, 새 인물 네. 나오죠. 네.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면 이제 지겨워하고 네. 항상 신상이 각광을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갓 뽑힌 후보 아니면 갓 그 후보를 뽑는 과정이 항상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원래 민주당 일정대로 하면 9월 초에 뽑히잖아요. 거의 국민의힘보다 한 2달 앞서 후보가 확정되는 일정이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9월 초에 민주당 후보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될 거냐 이것만 다들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근데 5주 이상 연기해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언론도 분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뭐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는 옳은 선택 같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연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거라 이 연기 결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상을 말씀하셨는데 신상을 찾는데 사실은 신상에게 대권을 맡긴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에 노무현 후보를 신상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정치 20년 하셨을 때인데 예. 특이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년 정치를 해도 신상품 같았다. 이게 이제 특이했던 거고. 그리고 2012년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신상품이었죠. 그리고
진보 쪽이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은 또 역시 야당처럼 느껴지는 여당 후보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기거든요. 네. 그래서 신상에 대한 선호가 있는데 사실 그 신상품이 일정한 검증이 되기 전에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민주당이 먼저 뽑고 뭐 한 달 정도 한 2달 있어야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는 과정의 컨벤션 효과로 민주당 후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서 신상은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생소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뽑히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갓 뽑힌 정당 후보 뭐 이런 의미에서 신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제가 보통 15년 내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입문을 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분들의 그 경력을 보면 네. 그게 한 15년 안팎이에요, 대부분. 그러네요.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한 15일 내외 됐고요. 그다음에 저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안에서부터 정치를 했다고 보면 한 150일 정도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DJ YS처럼 한 40년 만에 대통령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평균 내면 15년이라는 얘기죠. 네, 김용남 위원이 아주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어요. 네. 1449님께서 민주당 후보들끼리 비방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선 경쟁하세요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이 질문했거든요. 서로 거칠어진다고.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김용남 의원님? 아 저야 뭐 민주당 일에 뭐 그렇게 관심 높을 일이 있나요? 아 그래요? 그래도 강 건너 불구경이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결과를 일찌감치 좀 예단을 해놓은 상태라. 어떻게요? 아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괜찮아요. 관심이 없다면서요. 그 항상 그렇잖아요. 네. 방금 이제 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여당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으려면 네. 여당 후보지만 야당 후보 같은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는 네. 누가 봐도 맥시멈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문재인 정부 시즌 2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글쎄 저는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좀 바뀔 수 있고 무엇보다 송영길 대표는 지금 아주 상한가입니다. 그 관심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민주당 경선이 의외로 지금 이낙연 후보가 약진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특히 지지자들 간의 경쟁이 심해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렇게 경선 과정이 치열한 것은 선만 넘지 않으면 선만 넘지 않으면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밋밋한 것보다는 시끄러운 게 낫죠. 네. 그렇죠. 네. 민주당 경선 연기됐고요.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수싸움도 복잡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관심은 조금 가기 시작했어요. 김용남 의원도 조금 이렇게 관심을 둬야 될 텐데 민주당 경선에. 앞으로 더 보죠. 뭐. 그럴까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용남,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